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처음 HSK의 권연주 강사입니다. 자, HSK가 무엇인가 알기 전에 우리 중국어 공부했죠. 자, 중국어로 니하오, 짜이지엔 인사하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뭐 밥 먹고 싶어요. 중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중국어 공부해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내가 과연 지금 중국어를 잘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요만큼 중국어를 공부를 했어요. 몇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들 HSK라는 시험에 도전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HSK를 처음에 접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HSK를 따보자 하고 결심을 하셨으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거겠죠? 그러니까 네, 저를 믿고 한번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어중문학과에서 어법을 전공했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거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공을 하고 여러 가지 초등학교 방과후도 해봤고 여러 가지 출판사에도 있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사중국하고 종로캠퍼스에서 HSK 1급부터 4급, 1, 2, 3, 4급을 좀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SK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보통은 제 수업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란 얘기입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HSK가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일단 HSK는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우리 요새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줄임말. 무슨 줄임말이냐면 한유 쉐이핑 가오시라 그래서 중국어 능력 시험을 중국어로 하면 한유 쉐이핑 가오시예요. 그래서 그거의 앞자를 따온 게 바로 HSK라는 시험 이름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 있죠, 외국인.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이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자, PBT가 있고 IBT가 있는데요. PBT는 Paper Based Test. 그래서 페이퍼가 뭐죠? 종이잖아요. 그래서 종이 시험지가 있고 옆에 답안지가 있어요. 그럼 답안지에다가 답안 체크해서 답안지 내는 형식.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보러 가면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PBT가 종이로 보는 시험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IBT는 뭐냐면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따로 답안지가 없고요. 시험을 볼 때 그 보기에다가 클릭 하면 답안지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처음 HSK를 보니까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항상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푸시면 돼요. 나는 시험을 볼 때 막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막 써서 푸는 게 되게 편해요. 그게 더 시험을 잘 봤어요 하시면 PBT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중국어 한자 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중국어를 이렇게 모니터로 쳐다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인터넷으로 보는 거, 컴퓨터로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편해요 하시면 IBT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모의고사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나는 이게 맞겠다, 이게 맞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HSK 시험을 이제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바로 어휘, 그러니까 단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언어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단어가 기본이 되어야지 뭔가 말을 하거나 듣거나 쓰거나가 다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면 시험을 못 봐요, 여러분.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험은 어휘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급부터 6급까지 1급이 제일 쉬운 거고요. 6급이 제일 어려운 건데, 자, 1급은 150개 정도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만, 그러니까 배정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만 외우면 1급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2급은 300단어인데요. 이 300단어도 150단어, 1급에 150단어를 포함한 300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2급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는 150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150개, 150개에서 300개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자, 위에 이거 보이시나요? 점점 위로 올수록 어휘량이 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이 150개는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고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150단어 혹은 300단어 요거만 잘 외웁시다. 잘 외우면 HSK 시험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를 잘 외워야 된다. 요거를 일단 꼭 기억하시고 단어를 잘 외우시고 아시죠? 자, 시험 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의 내용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듣기 4부분, 독해 4부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문제도 5문제씩. 이거는 1급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문항씩 4부분 총 20문항이고요. 이거는 약 15분간의 녹음을 듣고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에 작성하는 시간까지 줘요. 이거 끝나면 듣기 영역이 끝나면 답안지 작성 시간을 주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시험 그 유형이 2개였죠. 그중에 페이퍼, 종이로 보는 시험에만 해당이 됩니다. IBT는 아까 얘기했죠. 그 보기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답안지가 입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답안지 작성 시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BT에 해당한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듣기 20문항 총 약 15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총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제1부분부터 제4부분까지 5문제씩 있고요. 총 20문항을 약 17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 그래서 총 40문항에 한 35분 정도 시험을 보신 다음에 200점 만점이 되는 시험입니다. 근데 자, 1급 취득하려면 그 합격 점수가 있잖아요. 합격 점수는 120점이에요. 120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자, 듣기에서 60점, 독해에서 60점, 그러면 120점이잖아요. 그러면 1급 취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 반 이상만 맞으면 돼요. 반타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반 이상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외국어 시험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40문제를 약 35분간 푸시면 되고 120점만 넘으면 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 1급이라 그랬죠. 자, 화면을 잘 보세요. 2급으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조금 많아졌죠.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듣기 1, 2, 3, 4부분, 독해 1, 2, 3, 4부분까지는 똑같은데 문항수가 조금 늘어났어요. 2급에서는 단어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래서 자, 여기 10문제, 10문제, 5문제에서 35문제를 녹음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푸시면 돼요. 25분 정도 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듣기 영역 끝나면 네, 답안지 작성 시간 주는데 이거는 PBT에 해당하는 거. 종이로 보는 시험. 그리고 독해도 제1부분, 제4부분까지 해서 총 25문항인데요. 이거는 한 22분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1분 정도에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분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총 해서 그 2급은 60문제예요. 60문제에 약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듣기 100점, 독해 100점 해서 200점 만점에 얘도 120점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60점, 여기서 60점 하면 120점. 그러니까 반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반 이상 맞으려면 일단 뭐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뭐였죠? 단어. 단어를 외워야지 뭐 이걸 풀든 저걸 풀든 뭐 듣기를 하든 쓰기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어를 꼭 잘 외워야 된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다음 강부터 계속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 강마다 그날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좀 잘 외워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아, 단어를 잘 외워야 되겠구나. 오늘은 그걸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단어만 외우면 시험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좌절이 오죠? 자, 단어만 단순하게 나열한다 그래서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단어가 일단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기본인데, 일단 기본인데, 단어를 중국어의 기본적인 어순에 맞춰서 잘 배열을 해주면 그게 중국어를 잘하는 게 됩니다. 중국어는 사실 어법이랄 게 특이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순에 맞춰서 단어만 잘 집어넣어주면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동사 수러문이라는 애가 나왔어. 이게 뭐예요? 자, 말도 어렵죠? 자, 동사, 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동사가 수러가 되는 문장. 동사 수러문. 그러면 뭔가 수러에 해당하는 뭐 수러라는 애가 나오겠죠? 자, 근데 일단은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수러문이 중국어 문장 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유형입니다. 가장 많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어를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어 문장 우리가 본 거 중에 동사 수러문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가 그 수러가 되는 문장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유형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문장 가지고 하면 돼요. 문장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이제 중국어를 배울 때 나는 밥을 먹는다. 이거는 들어봤죠? 그죠? 이거는 못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나는 밥을 먹는다. 자, 이거를 중국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어 어순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나는 밥을 먹는다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나는까지는 일단 똑같은데 자, 뭐가 먼저 나와야 되죠? 밥이 아니라 네, 먹는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요거. 그래서 우리나라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본 어순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먹어요. 뭘 먹어요? 밥을. 이게 밥이 맨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나는 먹어요. 밥을. 이 순서로 일단 기억을 하세요. 요 순서대로 중국어 단어를 넣으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를 중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나 뭐예요? 나 중국어로 네, 我죠. 나. 그리고 먹는다, 먹다에 해당하는 동사. 이게 뭘까요? 먹다. 네. 吃가 있죠. 我吃까지 됐어요. 자, 밥 반자.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네, 饭이요, 饭. 그래서 我吃饭. 요게 중국어의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동사 수러문의 기본 문형입니다. 기본. 我吃饭. 세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외우세요. 세 글자밖에 안 돼요. 자, 나는 먹어요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중국어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 다음에 밥인데 자, 여기서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얘를 주어라 그래요. 주어는 보통 동사 수러문에서는 이 뒤에 나오는 동작 행한 사람, 행위자. 동작을 한 사람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 수러가 나왔습니다. 수러라는 거는 주어에 대해서 서술하는 애인데 주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어쨌든 얘는 수러예요. 수러. 그리고 네, 밥. 이 동작이 미치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자, 주어, 수러, 목적어 있죠. 주술목. 이게 중국어의 기본 어순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주어, 수러, 목적어. 근데 우리 영어 배우셨으면 혹시 주어, 동사, 목적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해서 중국어도 영어랑 어순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하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수러 자리에 동사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그랬죠? 동사가 수러가 되는 문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다른 게 수러가 되는 문장도 있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동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는 사실 그게 맞아요. 영어는 비동사라도 나와줘야 문장이 완성이 되니까. 전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중국어는 주어, 수러, 목적어 이 자리에 꼭 동사가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동사라고 외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중국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 수러, 목적어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우리 좀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주어, 수러,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수러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세 개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해요. 수러.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 이름에도 들어가요. 그죠? 수러가 뭐냐에 따라서 문장 이름도 바뀌고 문장의 형태도 바뀌고 의미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러.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중국어의 기본 어순 중에 동사 수러문은 주어, 수러, 목적어의 어순이다. 그래서 나는 먹어요가 먼저 나와야 돼요. 먹어요. 밥을 뺐어. 我吃饭. 요 세 단어는 오늘 좀 기억을 꼭 합시다. 세 개잖아요. 세 개. 我吃饭. 주어, 수러, 목적어의 형태.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 뭐라고요? 네. 주어, 수러,
목적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러. 빨간색으로 해놨죠. 수러. 그래서 요걸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가장 많은 유형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다냐? 그건 아니죠. 자, 모든 문장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어서 좀 어려운 겁니다. 자, 기본 어순은 일단 주어, 수러, 목적어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형용사 수러문이라는 걸 살펴볼게요. 형용사 수러문. 자, 일단 아까 동사 수러문이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동사가 수러가 되는 문장, 동사 수러문. 그럼 얘는 형용사가 수러가 되는 문장이 형용사 수러문입니다. 근데 동사는 사실 그 단어를 보면 그게 동사인 줄 잘 알아봐요. 왜? 동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앉고, 서고, 가고, 걷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동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 얘는 동사구나라고 잘 알아보는데 형용사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뭔가요? 라고 다시 물어봐요. 자, 형용사는 동사랑 다르게 약간 상태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의 상태? 주어의 상태. 그래서 주어가 어떻습니다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형용사인데요. 주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사물이 상태가 어떻습니다, 성질이 어떻습니다를 나타내 주는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의미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용사 수러문을 들으면 아, 이게 형용사 수러문이었어. 이렇게 돼요. 자, 그녀는 아주 예쁩니다. 이거. 그녀라는 주어에 대해서 지금 예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쓰인 형용사 수러문이에요. 그럼 그거를 한번 우리 해봅시다. 자, 그녀는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우리 주어, 수러, 목적어였잖아요. 아까. 그래서 주어가 먼저 나와요. 그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녀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아주 예쁩니다. 그녀는 아주 예뻐요. 자, 이거 중국어로 해볼까요? 그녀는 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아주는 한을 나타내주고요. 한. 그리고 예쁘다.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말 피아어량 있습니다. 피아어량. 타한 피아어량. 이거 들어봤죠? 야, 이게 형용사 수러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자, 형용사가 수러가 되는 문장의 대표적인 애가 바로 타한 피아어량인데 자, 여기서 얘가 주어죠. 그죠? 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어. 그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설명하는 말이 일단 뭔가요? 예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피아어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수러예요. 수러. 얘가 수러. 근데 그럼 얘는 뭐죠? 얘는 뭐예요? 네. 부사어라 그러면 더 모르겠죠? 자, 형용사 수러문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했던 주어 수러 목적어의 형태인 동사 수러문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우리 나는 먹는다 밥을 했었죠. 我吃饭. 여기서 吃라는 동사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혼자서도 수러가 잘 됐어요. 그게 동사의 특징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수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형용사는 좀 달라요. 얘는 약간 뭔가 모자라요. 좀 모자라. 의미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얘가 앞에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문장의 수러로 들어오면 앞에 꼭 이렇게 얘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트로 기억하세요. 형용사는 수러가 되면 정도부사랑 항상 같이 쓰여요. 그래서 타 피어량 안 합니다. 타한 피어량 한을 꼭 붙여줘야 된다. 왜? 얘는 의미가 조금 빈약해요. 그래서 같이 붙여서 써야 돼요. 요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혼자 수러가 잘 안 되고 앞에 정도부사랑 같이 붙는다. 요게 첫 번째 특징인데 자, 우리 아까 기본 어순하면서 뭐에 3개 나왔었잖아요. 我吃饭에서 주어, 수러, 그리고 목적어가 있었어요. 동사 수러문에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주어, 부사, 수러 하고서는 목적어가 없죠. 어디 갔음? 목적어 어디 갔음? 자, 목적어가 어디 간 게 아니고 원래 없어요. 왜? 자, 형용사는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어가 어때요? 하고 끝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문장의 수러가 되면 목적어가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원래 없어. 자, 그래서 자, 그녀는 아주 예쁘다. 요 문장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어는 타 그리고 수러는 피어량 해서 형용사가 수러가 됐는데 형용사가 수러가 됐을 때 첫 번째 특징은 앞에 정도부사가 꼭 짝꿍처럼 세트로 붙어서 쓰인다.
두 번째, 목적어가 없다. 왜? 주어가 어때요? 하고 끝. 그래서 목적어가 아예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중국어의 기본 어순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동사 수로문은 아까 뭐였죠? 자, 나는 먹는다 밥을이었어요. 그러면 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판, 我吃饭. 나는 밥을 먹어요. 자, 여기서 얘가 주어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수어, 그리고 얘가 목적어. 주어, 수어, 목적어. 이게 기본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건 동사 수어문인데요. 동사 말고 형용사가 수어 자리에 들어온 문장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그녀는 아주 예뻐요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방금. 자, 그녀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타, 그 다음에 很漂亮. 很漂亮은 같이 쓰여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여기서 타가 주어죠. 그리고 얘가 수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애는 뭔가요? 얘를 꾸며주는, 그래서 세트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용사가 수어가 되면 앞에 한 정도부사 같은 게 꼭 붙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목적어 어디 갔음? 어디 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 왜? 주어가 어떻습니다 하고 끝 나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기본 어순 중에 대표적인 문장 형태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봤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단어를 외웠을 때 이 자리에 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 기본 어순은 주어 수어 목적어의 동사 수어문, 그리고 주어 부사어 수어의 형용사 수어문, 요거 형태를 꼭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야 중국어 단어를 외운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중국어를 완벽하게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우리 앞으로 HSK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첫 번째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요. 방금 했던 기본 어순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HSK 1, 2급은 사실 단어만 외우면 잘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강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